아주 노골적으로 저 BC 분석해가지고 0.1%는 업화가 있으니까 강상면으로 간다.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 또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양평군 인구가 강남 3구의 10% 수준인데 교통량은 1.5배가 더 많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사실. 예.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그 원희룡 잡는 이소영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야. 역대급 캐릭터가 하나 나온 거죠. 지금 두 사람 만나면 재밌고 그거 저번에 한번 그거 있었잖아요. 장관님 잘 모르시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원희룡은 있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분위기가 이소영 앞에만 가면 정말 기가 팍 죽어 있는 거 눈에 보이시잖아요. 정말 작아지더라고요.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일타 강사 왜 하셨어요? 잘 모르시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소영 의원이 진짜 빵 터집니다. 이 원희룡 사실 하는 게 진짜 너무 웃겼거든요. 네. 어제. 특히 이제 김민기 위원장이 좀 지적을 또 했어요. 몸을 뒤로 제끼고 있지 마라. 좀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라. 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이 좀 제 편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장관의 태도가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거를 지금 캡처를 해봤는데 마이크가 앞에 있는데도 몸을 뒤로 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도망 반응이라고 하죠. 그것도 있고 저 이제 또 우리가 오디오 좀 만져본 입장에서 오디오 편집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 중에 하이라이트를 오디오를 팟캐스트로 내보내요. 근데 원희룡 얘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허리 아팠다는 이제 변명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허리가 아파서 뭐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전에 고속도로 백지화 하겠다고 말할 때나 아니면은 현근택 변호사한테 삿대질하면서 달라들 때나 그때랑 너무 다른 겁니다. 왜 다르겠어요? 지금 입장이 곤란해졌거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원희룡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본다고 하더만요. 근데 어느 쪽이요? 들어봐. 근데 원희룡이 미치는 거죠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 종점 쉴드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다고 보는 거고, 물론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이 좀 이상해진 건 맞는데 원희룡 비대위원장 또는 그 원희룡을 한동훈보다 더 신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정무강박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건희 고속도로를 실드치기 위해서 그냥 미친 척하는 광인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광인 전략. 이게 광인 전략이어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죠. 정말 좀 왜냐면 나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내가 그걸 평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때 유시민 이사장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연금 1인당 20만 원 올리는데 3,500억 든다고 하니까 박근혜가 3,500 깎아주고 왜 그런데? 뭐 이렇게 했다고. 아무리 전문적 지식이고 뭐고 간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한테 데이터를 살짝 손봤을 때 그걸 눈치를 챌 수 있어야 장관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뭔가 6,000대다.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정도는 알아챌 수 있어야 장관 자리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거지. 6,000대답니다. 너는 전문가니까 6,000대겠지. 아유 정말 6,000대만 맞자 진짜. 아니 이거를 파악을 판단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장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요. 대통령도 하지 참. 안 되겠네. 할 수 있겠네. 자, 이런 것도 있죠.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정감사가 하루 전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보궐선거 때 이제 화제가 되면 안 되니까 원희룡이 나올 때 이 문제가 저쪽에서 되게 불리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로키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는 거짓말처럼 하는데 예 하고 가급적이면 논란이 되게끔 만들지 않으려는 전략도 저는 어제 봤거든요. 네, 안 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게 지금 막 언론에 헤드라인 장식하면 안 되니까 예 전략으로 갔다. 또는 광인 전략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광인 전략이에요. 광인 전략이 아니면 전략을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광인. 자, 저는 그렇게는 말 안 했습니다. 자 지금 BC 분석값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막 BC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돈 들어간 만큼 어느 게 더 이익이냐. 같은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게 더 이익이냐예요. 근데 지금 저 기존 노선 같은 경우는
0.73이고 이번에 대한노선 강상면은 0.83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0.1%더 낮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거를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짜 맞춰서 교통량으로 사실 조작인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두 번째가 교통량입니다. 근데 A선이 27,000대 정도 나왔죠? 근데 B선이 33,000대가 됩니다. 근거는 없어요. 저 북광주 IC에서 이제 틀어지는 거야. 저기 저 강일 JCT에서 나와가지고 북광주 여기까지 똑같아. 변경 노선이나 원안이나 똑같은데 북광주 IC JCT에서 가는 거리로 봤더니 갑자기 그쪽으로 사람들이 안 가. 교통량을 이쪽에 그 강상면 쪽으로 많이 부풀려놨어. 그래놓고 0.1이 더 저 BC 값이 더 높기 때문에 김건희의 땅으로 정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건 조작이 들어온 거지.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라서 지금 성적 조작해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음 보시면은 구간별로 어떻게 차를 증가시켜가지고 뻥튀기를 시켰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점 구간에서 에탈 반영 노선까지 그리고 대안 노선까지 이거를 약간씩 조금씩 숫자를 만진 거예요. 그래서 7,000대를 늘린 다음에 그렇지, 6,000대 그렇지. 정도를 늘린 다음에 봐봐 여기가 교통량이 더 많아서 이게 더 경제성이 있어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산출 근거가 뭐냐고요. 산출 근거가 없을 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왜 공개를 못 하냐고요.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뭐 차를 굴려봤대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일반 기본적으로 도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궐선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대선을 만들어 보이듯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북광주 JCT 아까 보여드렸던 전라도 광주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거기 지나면서부터 숫자가 어떻게 부풀려지는지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노선 그 노선하고 강상면 노선에 보면은 교통량을 이렇게까지 부풀릴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 실제로 보면 저기 본 타당성 평가라고 보고 빨간 박스 안에 그 옆에 있는 원안 노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숫자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그러니까 성적 조작 조금씩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3기 신도시라도 거기에 생기는 거냐? 어떻게 6,000대가 이렇게 증가가 되냐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3기 신도시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 노란 부분이 3기 신도시 자리입니다. 하남시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건희 라인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말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이 레포트를 다시 만듦으로 인해서. 근데 얘들 하는 짓이 똑똑한 사람이면 다 눈치챌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이거만 뭐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김건희 땅으로.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돼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어떻게 고속도로 정점을 네 부인 땅으로 바꾸냐 하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 땅을 기부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똑같은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게 이슈화가 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 채 양보가 없다는 겁니다. 나 여기에다 끝까지 고속도로 받고 싶어라는 KK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양보가 가능한 자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얘네들 입장에서도 원희룡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냈어요. 이거 나 취소할란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적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겠다. 뭐 이랬으면 나중에라도 슬그머니 발이라도 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뭐 민주당 때문에 우리 이거 백지화 시킨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큰 소리 뻥뻥 치고 우리 이거 조사 다 해가지고 뭐 근거가 있시 저기 개선안을 낸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뺄 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와서 원한대로 가겠다 하면 얘네들 무슨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빼박 캔슬하고 하는 거예요. 빼지도 박지도 못하게만. 원희룡 스스로 이 자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들킨 사건이야 그냥.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관련자들 처벌받고 탄핵시키고 끝나야 되는 사안인데 이걸 끌고 가는 이 호연지기. 아 새끼 그거. 자 여기다 하나 더 있지. 양평군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공무원 기소됐는데도 징계를 안 했습니다. 어제 그래가지고 대단합니다. 안진걸 뭐 저 강덕구 의원 또 최재관 위원장 뭐 이름 다 불러줘야 되는데 임세연 뭐 등등 해가지고 기자회견했잖아요 또. 아니 근데 이렇게 징계가 없이 간다는 이유가 이게 지금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양평군도 이렇게 되면은 공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유일하게 승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 안상현 국장. 안철영. 안철영 국장. 그래 놓고 쉽게 표현하면 양평군에 짱 박힌 공무원 하나 있었고 쉽게 표현하면. 근데 자기 남편이 사위가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원희룡을 국토부 장관으로 박아서 인수위 때부터 이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가 결국 들키니까 백지화를 선언하고 난 뒤에 슬그머니 다시 예산 집어넣는 거 봤는데 갑자기 B씨가 나와가지고 김건희 땅 쪽이 더 이익이 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주장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누구한테 이익이 커?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걸어보겠다고 국민을 지금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저 레포트를 올려서 사실 저게 0.1% 이걸로 논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전 너무 뻔뻔하게 저걸 계속 관철하겠다는 저 의지가 놀랍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탄핵 시켜야 돼요. 내가 왜 갑자기 갑분싸 탄핵이냐면은 제 저번에 내비뒀으면 항상 저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임기 끝날 때까지 저 짓거리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이런 정권이 있었던 적이 있으세요? 박근혜 이명박도 못했던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득구 형께서 지금 이분 나와가지고 저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 득구 형님 화이팅. 자 여기까지. 예.